여기까지가 좀 제가 이제 브랜딩의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질문하실 분 계세요? 첨언 하나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왜냐면 이제 조금 이해를 저도 이 업계에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디자이너 출신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브랜딩을 시작했는데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아셔야겠으면 좋겠는 게 그 IT나 다른 회사에서 아까 그 기업 가치 할 때 그 이퀄티를 따질 때 에비타 지수랑 멀티플이라는 걸 곱해서 이밸루에이션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퀄티 외에 멀티플을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보는 게 브랜드 밸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밸류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멀티플 쪽에 해당되는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 높여야 결국에 기업을 매각할 때 큰 밸류를 얻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거의 다 모르고 계세요. 웬만한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방금 대표님,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숫자적으로도 큰 도움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꼭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쉽게 설명드릴까요? 벤처기업이나 이쪽에서 따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브랜드 인지도 그거 자기들이 조사할 수도 없어요. 뭐만 갖고 얘기를 하냐면 몇 개야? 얼마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가맹 관리를 하다 보면 참 악성 가맹점 많잖아요. 야, 저 폐 좀 시켜 빨리.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 노력하는 것들이나 또 그 브랜드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일부러 좀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되게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단계가 막 쭉쭉쭉 있어서 뭐 탑 오브 더 마인드를 가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 되게 이제 브랜드가 심리학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그 일반 사람이 어떠한 것을 봐서 관심이 생겼어요. 저게 뭐지? 그 다음에 저 안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야, 그래, 이거 괜찮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야, 그거 이거야. 할 수 있을 정도가 사실 이제 브랜드 그 뭐랄까 그 인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오하게 그 마케팅 쪽에서 뭐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사실 프랜차이즈 쪽에서 되게 어려운 게 그 대기업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설문조사나 뭐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 그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그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프랜차이즈 쪽에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야, 그래 저만큼 투자를 했으니 이만큼 내가 좀 가져와 돼.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이제 보면 앞으로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할수록 그 우리의 가치를 알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나 어떤 쪽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그 브랜드 인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타겟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에 있는 거고, 우리 위치는 이만큼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요거는 프랜차이즈 잠시만요. 프랜차이즈 브랜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거를 제가 브랜드 개발로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약간 이제 그 경험적인 얘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입니다. 제가 2000년도 정도에 프랜차이즈라는 그 비즈니스를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1999년이고요. 그때는 그 와바라는 브랜드를 한 게 아니라 거기 사장님과 인테리어 회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쪽이었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회사를 하다 보니
뭐라 그럴까, 또 그런 쪽에 인테리어를 했던 거예요. 늘 하다 보니까 같은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하고 똑같이 해줘.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테리어 견적 내고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요? 아니, 알아서 해줄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메뉴는 왜 이래? 요번에 바꿨어. 또 메뉴판 해줘야 돼. 또 가서. 또 갑자기 어떤 메뉴를 좀 더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서비스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 되겠다. 차라리 패키지한 상품들을 팔아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얘기한 게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걸로 갑시다. 라고 한 거죠. 그게 와바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와바라는 이름 자체는 실제로 이제 한 친구가 신촌에 똑같은 컨셉은 아닌데 약간 뭐랄까 이렇게 예전에 테크노 스타일의 이렇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해놓고 거기에 이름을 와바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 와바를 지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애인이 뭐랄까 그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남모르게. 그래서 근데 이름이 그냥 되게 친근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름은 그냥 와바는 북거실체로 하는 와바를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웨스턴 바를 했던 거거든요. 그 사장님이 와바를 하죠. 그러니까 야, 그 인식이 그 프레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와바는 지금 그게 안 되지 않냐. 야, 그게 한글말이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지금의 로고를 만들어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만 들을 때는 자기 프레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연관을 져요. 시각의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새로운 것들로 되려면 그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보는 거의 70% 이상은 눈으로 온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 봐라.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결국은 거기에서 컨택이 돼서 지금의 와바가 됐던 거고, 이런 프랜차이즈의 숲을 본 게 한 2000년도입니다. 사실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 그냥 심을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영업부를 두지 않아도 실제로 그냥 찾아왔었어요. 와서 가맹해달라고 하고 그냥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시장이 그냥 뭐라 그럴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지가 않다. 턱없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니즈가 굉장히 강했다. 이런 것들로 보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강한 뭐라 그럴까 프랜차이즈 영역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사실 2000년도쯤 되면 웬만하게 차려서 안 되는 곳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야, 망했어. 이런 데가 간혹 이렇게 정말 그런 데고, 실제로 와바르 브랜드를 들어가면 주위가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되게 차별화된 브랜드였었으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광활한 토지에 먹을 곳이 많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쭉쭉쭉 가면 쭉쭉 가고.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와바의 조직 구조는 영업을 정말 잘하거나 뭘 하는 조직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천천히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쪼끼쪼끼 같은 경우가, 쪼끼쪼끼 아시나요? 거기가
한 달에 막 1년에 막 200개 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한 40개에서 60개 왔다 갔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브랜드라는 거는 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씩 이렇게 작게 자라요. 사실 저도 브랜드 런칭들을 되게 많이 해봤지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참 죄송한데 그 여성분한테는 내가 마치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나 하는데 내 혼자 하면 되죠. 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 거 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들이라고 그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게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가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은 없는 거를 내가 뭐 그 실무자들 쪽에서 뭐라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잖아 하는 정도의 계획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 앞으로 그 올해 야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야 방송 차량 그 이렇게 만들면 대박 나겠네. 근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예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브랜드 자체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그 씨앗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점점 자라기도 되게 어려워요. 브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와 브랜드하고 인식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되게 그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7, 8%가 그렇게 브랜드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는 브랜드고 아이템은 아이템입니다. 브랜드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템에 브랜드가 분리가 되기도 하고 브랜드가 아이템을 갈아타기도 해야 사실 브랜드의 가치는 좀 더 그 뭐랄까 그 활발한 어떤 그 활동성을 가지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키우고 다른 데 이식하고 큰 나무를 만드는 게 브랜드거든요. 실제로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브랜드의 속성들은 되게 커집니다. 또 브랜드의 자산 자체도 커지고 브랜드가 점점점 어떤 그 뭐랄까 모습을 갖추게 되죠. 실제로 그 어디야 놀부라는 그 브랜드도 그 제가 2000년 초에 그러니까 한 1990년, 2000년 초에는 되게 굉장히 크진 않았어요. 그 원할머니라고 하는 브랜드도 되게 굉장히 크진 않았죠. 근데 그 어떤 격동기 속에서 그 뭐라 그럴까 갑자기 성장을 했죠. 근데 숲은 그 놀부나 원할머니나 어떤 그 브랜드라는 힘은 이만큼 커지게 됐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라고 보면 사실 그 놀부 같은 경우는 되게 브랜드 확장을 할 때 그 어느 순간 그 뭐라 그럴까 놀부와 아이템을 분리시켰어요. 브랜드와 그 뭐랄까 아이템을 어떤 뜻이냐면 놀부가 있으면 놀부 숙세 한 번 붙이고 놀부 부대찌개 붙이고 놀부 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했죠. 사실 이게 그 놀부라는 브랜드를 보면 그 가치를 훨씬 더 키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원할머니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원할머니 보쌈 외에는 다른 어떤 그에 파생된 것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개는 전부 다 그 다른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 계속 도전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서 보면 그 놀부라는 브랜드 가치는 되게 높아져 있고 물론 이제 원할머니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걸 했었으면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아까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뭐랄까, 이게 나무가 돼서 이제 씨앗이 맺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브랜드 하면 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가 되고 투자하기까지가 되게 큰 거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자체는 굉장히 더디게 되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쪽에서 사실 브랜드 개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개는 많이 실패를 합니다. 뭐 저 또한 실패한 게 대부분이고요. 성공 문턱에서 뭐 이렇게 뭐 안 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대부분이죠, 사실. 왜 그러냐고 뭐 저한테 말씀을 좀 물으신다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뭐랄까 회사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외식업을 하던 쪽이라면 외식업 중에 뭐 만약에 뭐 그냥 전통 뭐 순댓국을 하는 분이라면 이 순댓국의 프레임을 가지고 새로운 뭐라 그럴까 신규 브랜드를 하는데 전혀 다른 아이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순댓국 같은 시스템들이 자꾸 거기 가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뭐냐면 실제로 뭐 와바나 저도 이제 하게 되면 외식업을 넣어도 그 조직엑스는 와바이 프레임대로 많이 맞춰가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 브랜드와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제대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브랜드가 성장을 하면 이만큼 산의 숲을 가장 꽉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진짜 이 정도 수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 많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렇게 빽빽한 곳에 만약에 반대로 이제 이러한 곳을 봤다면 이쪽에서 내가 브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은 외식업이나 프랜차이즈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창업 폐점을 하는 사람하고 사실 되게 동등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소비도 한정돼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숲풀이 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벌목하는 겁니다. 그 브랜드를 진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침투하기도 되게 어렵고 결국은 이 정도 가려면 브랜드 자체에 그걸 만들 때 자금이나 그 다음에 인력이나 시스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점포 하나 만드는 건 쉬워요. 점포 하나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프랜차이즈까지 가서 정말 거대한 숲풀까지 가기가 정말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거는 자금이다. 그러니까 자금이고 그 다음에 인력이다.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되기 쉬운 한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문화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기본적이라는 거고 자본은 적어도 뭐랄까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하고 6개월 동안 정말 그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충분히 있어줘야 겨우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브랜드에서 아이스버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만한 빙산에 요만큼만 우린 보는 겁니다. 이거를 띄우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자금하고 인력하고 시스템들이 들어가죠. 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시장에서 흐르면서 브랜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나 혹은 어떤 그 이슈 때문에 그게 유명해져서 많이 뜨고 있죠. 작년인가요? 그 주씨가 뜬 게? 그러니까 주씨도, 저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년 만에 막 그 정도 수준을 나갈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천운이거든요.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냐면 결국은 물길이라는 거죠. 어떤 물길을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그 확장이 됐던 거죠. 사실 그거는 제가 그 브랜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그거를 뭐 시장에서 굉장히 막 그걸 찾아다니고 막 하면서도 진짜 그걸 잡기는 굉장히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그 아닌 이상 정말 정석적으로 가기에는 되게 좀 그 쉽지 않은 길들이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길이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브랜드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암울한 것 같은데. 아까 그냥 숯불은 자생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아이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에 보면 대부분 다 그 높낮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 캐파에서 정말 우리가 그 잘 가꾼 브랜드나 잘 어떤 그 뭐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정말 토약한 이런 브랜딩을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만들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일단 저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쪽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을 제가 이제 그냥 제 느낌은 그거예요. 우리는 일단 영토가 작아요. 영토가 작아서 끊임없이 어떤 그 소비가 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잊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 보면 되게 정체 있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그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사실 그 가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퍼니처 가구 같은 경우는 한때는 엄청나게 그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그 사무용 가구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요전에 그 광주 쪽에 그 뭐라 그럴까 중고 사무용 가구 갔더니 한 1000평 정도 되나 봐요. 거기에 빼곡하게 그 사무용 가구들이 쫙 있어요. 그럼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 성장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 의미를 두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케아나 이런 쪽이 좀 감사하대요. 그 이케아나 이런 쪽이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모토는 가구는 그냥 소비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냥 빨리 보고 트렌드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 특징 중에 보면 그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적 프랜차이즈가 되게 보면 이 그 고객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고객의 흐름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브랜드가 끊임없이 변화와 변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그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10년, 20년? 한 15년 정도 되는 브랜드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한 40개 정도? 프랜차이즈 쪽에서? 그 외식이나 프랜차이즈 한 40개, 50개 이렇게 있겠죠. 그럼 15년 동안 없어진 브랜드는 한 3,000개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주점 쪽에 되게 많이 오랫동안 있었으니, 주점 쪽에서 15년을
그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특히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업은 맛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 것이라면 주점은 철저하게 분위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분위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성이거든요. 그분들의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공간이 어떤 걸 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를 철저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주점 쪽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주점 쪽이 그 되게 오판을 하는 게 R&D 쪽이 보면 그런 분위기를 개발을 하거나 시스템적인 것을 개발을 하거나 하는 쪽이 아니라 그 R&D는 메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분위기인데 그 R&D는 메뉴만 해요. 그러면 메뉴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한데 분위기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올드한 게 되죠. 투다리나 이런 데 가봐도 지금도 그 신메뉴 나와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투다리는 정말 아쉬운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만큼 하고 노력도 하고 진짜 중국 쪽에 갔는데 저거를 진짜 뭐지 계속 그 뭐라 그럴까 확장이나 이런 것들 했으면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 모양을 변하지 않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지, 고객의 변화된 모습 속에 내가 화장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장을 고치지 않고 10년간, 20년간 가지고 있으면 전통이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R&D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R&D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외식이면 외식, 그 다음에 주점이면 주점, 혹은 다른 교육 프랜차이즈나 이런 쪽에서 늘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브랜드는 늘 그 정체된다는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맹점이 늘어나거나 가맹점이 확장되거나 메뉴를 뭐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계속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느냐가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과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늘 브랜드는 가보면 되게 살아있어요. 얘들은 가맹점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얘 브랜드는 되게 가치가 높다. 그런 생각이 들죠. 결국은 이 시각은 뭐냐면, 장차 어떠한 그 투자나 혹은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를 측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설명한 아이템과 브랜드는 정말 다른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서 브랜드를 하고 결정권자, 오너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브랜드가 떴으면 그 아이템을 버리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템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아이템을 버리냐면 브랜드에 있는 아이템을 버리라는 거죠.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에서 이 백종원의 일하는 분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 가맹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하더라는 거죠. 첫째가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 아이덴티티는 여기 안 나오죠. 이게 백종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보이나? 그분이 어떠한 것들을 해도 보면 백다음학을 봐도, 저게 백종원이라는 걸, 딱 그냥 한눈에 봐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봐도, 그거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가져가면서 아이템은 늘 변화하고 있죠. 때로는 이거를 보면 여기도 실패한 것들이 있겠죠, 설마. 근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개발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R&D를 했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어떻게 만들어내면 조직화되기까지 어떻게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어디 가서 그냥 주워 왔거나 어디 가서 어떠한 것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메뉴부터 해서 아이템, 그 다음에 그 특성들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다시 가맹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R&D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아이템은 사실 굉장히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6.25 때 국밥이나 이런 게 유명했다고 지금도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치는 늘 변하거든요. 예전에, 여기 이제 피자 얘기를 하면, 사실 피자, 예전에 되게 비쌌잖아요. 어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건데, 지금은 진짜 흔해 빠졌어요. 주점에도 어디 분식점에도 가면 4,000원짜리 신피자 막 나오고, 피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일상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전에 치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통닭 하나 먹으려면 시장에 어머니가 진짜 가서 이렇게 고이고이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냥 되게 늘 익숙해져 버린 상품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되지만, 그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떨치고 나더라도 브랜드는 사실 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 속에는 그게 사실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펼쳐놔도,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홍콩 반점을 하는데, 너 뭐 하고 있어? 홍콩 반점에. 그게 뭔데? 백종원이 하는 거. 어떤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어떤 일어나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치명적인 그는 있어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백종원회가 망하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누구 하나 때리면, 가끔 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꼬치꼬치하고 그러면, 한 대 딱 때리는데 요거 딱 보였어. 그러면 여기는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까지는 되게 탄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수긍 안 해도 되고요. 브랜드에서 아이템을 떼고 다른 것이 장착이 될 때 브랜드 가치는 정말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피자 아볼로 보고, 알볼로라 그래요.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알볼로라 그래서. 알볼로라고 하는 거가 피자 알볼로도 되지만, 파스타 알볼로도 되는데, 갑자기, 그러면 프레임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기 가치는 뭐가 있냐면 수제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태생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저게 수제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브랜드의 로드맵을 정하는 것들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기다가 알볼로를 브랜드로 만들어주는 순간 저 브랜드는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여기 프랜차이즈 브랜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좀 다시 시작을 할게요. 괜찮죠? 네. 40분 쉬면 좋겠죠?